선생님,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실까요? 네. 너무 작거나 또 너무 크거나 하지 않으신지. 네. 혹시 잘 들리지 않거나 목소리 좀 네, 조절이 필요하면 네, 말씀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3, 4교시 업무 포털을 이용한 보건 업무 익히기 연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재 191쪽입니다. 아, 제가 조금 큰 목소리로 해볼게요. 네. 네.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삼성초등학교의 보건교사 박은정입니다. 저는 19년 전에 임용이 되었는데 3월 출근했을 때 종이로 된 그런 공문서를 교무실의 직원이 직접 갖다 주셨어요. 아무것도 모를 때 공문서를 받았는데 얼마나 무섭던지 그때는 이런 사전 연수도 없었고 또 단책, 톡방 이런 것도 없었어요. 공문이 단순한 내용이었는데도 뭐를 해야 하는지를 모르겠고 어렵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또 문서를 만들어서 또 결제를 받을 때도 이제 부장님,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까지 직접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고 서명을 받아야 했는데 이런 공문서 처리가 이제 하루 일과 중에 가장 큰 부담이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교장실 문 앞에 결제판을 들고 쭉 줄을 서 있는 게 상상이 되실까요? 이제 그러다가 도입된 업무 포털 시스템은 저에게는 결제판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천국 같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네, 업무 포털은 2011년경에 도입이 되었어요. 그런데 전자문서가 편리하다 보니 이 업무 포털이라는 게 도입이 되고 나서 문서들이 점점 더 계속 늘어나서 좀 공문이 많아지고 있다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것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 장단점들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신규 선생님들은 업무 포털이 지금은 많이 어렵다고 느낄 수 있지만 일주일에서 한 달만 지나도 조금의 여유가 생기실 거예요. 아마 1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은 공감을 하실 텐데요. 1년만 지나면 누구나 저절로 알게 되는 것들입니다. 처음이신 분들은 오늘 연수에서 무슨 말일까 생각이 들어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또 1년까지 그 자리에 있기만 해도 다 하실 수 있게 된다. 좀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선생님 소리가 좀 작다고 그러거든요. 조금 더 크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선생님들도 소리 안 되면 소리 스피커를 좀 키워 주세요. 신규 및 적용력 보건교사 직무수행 곤란도를 연구한 논문에서 초임 보건교사들의 병원 임상 경력이 평균 4.6년을 가지고 있지만 병원과 학교의 환경적인 괴리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주요 요인으로 공문 작성과 행정 시스템 활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또 경기도 신규 중등 보건교사 대상으로 한 신규 보건교사 관련 업무 곤란도 설문조사에서도 1위가 업무 포털 등 행정 업무가 나왔어요. 여기서 신규 보건 선생님이 3월에 이런 메시지를 받는다면 해석이 되실까요? 선생님, 기한 올리신 품위서 반려했으니 수정 후에 재상신해 주세요. 어, 기한, 품위서, 반려, 상신 이런 용어들이 좀 낯설을 것 같아요. 또 추경 예산안 교감 선생님 정결로 주무관님 국남으로 기한해 주세요. 이런 말을 들었어도 여기서도 추경, 전결, 공람, 기한 이런 용어들이 나와요. 그래서 먼저 몇 가지만 정리를 해보면 결제는 내가 올린 문서를 부장, 교감, 교장 선생님이 승인해 주시는 거를 말해요. 품위서라고 하면 보통 구매 품위서를 의미하는데 이 물품을 구매해도 되는지 승낙을 받는 문서예요. 기한은 계획안을 말하고 상신은 결제해 달라고 올리는 걸 말해요. 공람은
한 문서를 여러 사람이 같이 보게 하는 것이고요. 회수는 상신을 했다가 결제가 나기 전에 도로 걷어들이는 거예요. 보통 수정을 해야 할 곳을 발견을 해서 회수를 해요. 또 만약에 부장, 교감, 교장 선생님으로 올렸는데 부장님이 결제를 해버리시면 한 명이라도 결제를 해주시면 회수는 불가능해요. 그럴 경우에는 교감 선생님께 반려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할 수가 있어요. 반려는 문서를 결제하지 않고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해요. 기결은 결제가 완료된, 또 내부는 학교의 안을 의미해요. 발송은 전자문서로 공문을 외부 기관에 보내는 것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추가 경정 예산은 2025년 한 해 동안 사용할 예산을 학년 말에 세우고 심사를 해서 2월이면 이미 결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학기가 시작하면 변동이 생겨서 어떤 사업은 예산이 남기도 하고 어떤 사업은 부족하기도 하고 또 계획이 없던 일을 갑자기 해야 돼서 예산이 필요해지는 일들이 생기기도 해요. 그때 이미 성립된 예산에 추가 변경을 가하는 예산을 말해요. 네. 그래서 네.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내용이고요. 1차 시에 공문서 작성까지 하고 최소한 공문서 작성까지는 해보고 오시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학교회계 품위서 작성은 시간이 되면 1차 시에서 하고요. 좀 어려우면 2차 시에서 품위서 올리는 것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네. 나이스 작성법은 네, 2차 시에 알아볼 내용 목록이고요. 지금부터 네, 업무 포털에 접속을 하여 K-에듀파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를 확인하시면서 화면을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신규 선생님은 3월에 인증서를 받으면 다시 보기를 하시면서 좀 실제로 따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업무 포탈에 로그인을 하면 상단에 나이스 K 에듀파인이라고 보여요. 지금 1차 시에는 K 에듀파인이라는 곳을 클릭을 해서 들어갈 거예요. 야, 이곳이 K 에듀파인 화면인데요. 업무 관리, 학교 회계 이 정도를 많이 씁니다. 일단 업무 관리에서 문서 관리 쪽으로 가볼 거예요. 문서 관리를 클릭을 하면 결제 대기라는 그런 내가 처리해야 될 공문들이 모여 있는 그 목록들이 나옵니다. 2월에 받은 공문들인데요. 지금 11건 있네요. 선생님들과 같이 처리를 하려고 좀 모아두었어요. 그래서 3월에 문서함을 열어보았을 때 이와 같은 문서들이 와 있을 수 있어요. 자, 이 문서들을 저와 함께 해결해 가면서 문서 관리 부분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재를 한번 그래도 살펴보고 진행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기도 해요. 선생님들이 미리 예습을 해오거나 보지는 못하셨을 것 같아요, 교재를. 그래서 저하고 한번 간단하게 읽어보고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문서 관리에서 이제 결제에 11개의 공문이 있었는데 이 앞에 보면 협조, 긴급, 제출 이렇게 표시가 되어져 있어요. 이 표시가 되어져 있는 것은 공문 핵심 용어 표시제라고 해서 좀 학교에서 내용을 신속하게 파악해서 좀 급한 거를 먼저 열어서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예요. 또 이제 결제를 할 때 과제 카드라는 곳에 문서를 집어넣게 되는데 이 과제 카드는 폴더 같은 기능을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결제를 할 때 공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공람은 한 문서를 다른 분들과 같이 보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내가 이 문서 처리할 때 같이 봐야 될 사람을 지정을 해서 처리를 하면 그 사람도 이 문서를 볼 수 있게끔 처리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하고 함께 해볼 거고요. 또 다른 사람이 저에게 공람 처리한 문서들도 있어요. 같이 보자고. 그럴 때는
그 공람 문서를 제가 확인을 하는 그런 방식, 어떻게 처리한가, 나에게 온 공람 문서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런 부분도 같이 살펴볼 것입니다. 음, 또 자료 집계라는 것은 어떤 제출해야 될 내용들을 교육청에서 조금 더 간단하게 그 답만 입력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시스템인데 자료 집계 제출하는 방법도 안내를 드리고요. 또 내가 작성한 문서, 또 작년에 작성했던 문서를 어떻게 찾는지를 또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전년도에 근무하셨던 선생님의 그런 업무 기록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문서들을 찾는 방법을 꼭 알아야 돼요. 또 우리 학교에 온 전체 공문서를 좀 확인해 보는 그런 방법도 알려드릴 거예요. 우리 학교의 다른 부서들에게 어떤 공문들이 왔는지, 혹은 다른 부서에서는 어떤 문서들을 만들었는지, 그런 우리 학교에 있는 모든 문서들을 볼 수 있는 문서 등록 대장도 같이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작성이 되어져 있는 문서에서는 재작성하기 버튼을 눌러서 수정하면서 내가 그 문서를 사용하거나 좀 복사해서 그 문서를 내가 사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저하고 함께 실제 문서를 처리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에 보시면 제출이라고 되어져 있는 것을 먼저 좀 보는 것이 좋아요. 어떤 경우는 기간이 짧을 수가 있어요. 뭐 심지어는 3일 이내 혹은 오늘 뭐 12시 오전 12시까지 제출해 주세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출이라고 하는 거를 먼저 볼게요. 제목에 클릭을 하면 문서가 열립니다. 이거는 2025년 교직원 감염병 교육 의무 실시 협조 안내라는 제목인데 내용을 보니까 유아교육과 관련이라고 보내신 분들이 관련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뭐 사립유치원이라는 단어도 보이고 제출의 내용을 봤더니 공립 및 사립유치원 제출 자료 제출 기한이 내년 1월 7일까지라고 되어져 있네요. 이거는 유치원에 온 공문인 것 같아요. 유치원으로 가야 될 수신자가 공사립 유치원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잘못 온 거죠. 근데 보통 이렇게 감염병이라는 제목으로 왔기 때문에 담당자분이 유치원으로 가야 될 공문을 보건실에 초등학교에도 많이 보내주고 계셔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냐면 문서를 재지정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해야 돼요. 재지정 요청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결제 정보를 들어가면 접수해 주신 분이 누군가, 이 문서를 누가 나에게 배분해 주셨는지 이름이 떠요. 그럼 이분에게 메신저로 유치원 공문인데 저에게 잘못 온 것 같아요. 한번 확인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이 있어요. 저는 이 방식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 이제 두 번째 방식은 일단 과제 카드는 폴더 같은 기능이라고 했는데요. 과제 카드에 문서를 넣어줄 거예요. 네, 약간 느리네요. 과제 카드에 문서를 과제 카드에 저는 한 개만 이 지금 과제 카드가 6개가 있네요. 근데 그중에서 보건건강관리활동 아무거나 넣어도 돼요. 이거는 제가 받을 게 아니어서 넣고 문서 처리라는 파란색 버튼을 누르면 처리 구분에 재지정 요청이라는 것이 있어요. 재지정 요청을 선택해서 의견을 작성해 줍니다. 확인 부탁드려요. 유치원 문서인 것 같아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혹은 재지정 요청 드립니다. 해서 확인 버튼을 눌러서 결제 확인을 누르면
이게 자동으로 가게 돼요. 접수해 주신 분께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또 세 번째 방식이 있어요. 요거는 제가 직접 문서를 보내버리는 거예요, 직접. 그래서 이 세 번째 방식은 결제 경로 지정을 클릭을 하면 조직도가 뜨고요. 또 업무 담당자가 박은정 제 이름으로 되어져 있어요, 처리자가. 그리고 그 위에 박스에는 정교직원의 그 명단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제가 알고 있는 유치원의 담당자 선생님의 이름은 음, 김애란 선생님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담당자예요. 그래서 담당자를 확실히 알고 있을 때는 제가 보내기도 하는데요. 자, 이렇게 방식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래쪽으로 내리고요. 또 제 이름을 클릭해서 위쪽으로 보내줘요. 그러면 업무 담당자로 김애란 선생님 처리자라고 바꿔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 나의 결제선 변경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뜨고요. 확인 버튼을 누르고 문서 처리를 누르면 오윤경 선생님이 김혜란 선생님께 보낸 것으로 자동으로 가게 됩니다. 저는 이 방식으로 보낼게요. 결제 경로를 변경하시겠습니까? 확인. 네,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이 문서가 사라져요. 저한테서 보이지 않게 돼요. 그 문서는 김애란 선생님께로 잘 간 거예요. 지금 없어졌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제출 먼저 또 문서를 처리해 보도록 할게요. 2025년 학교 먹는 물 관리 계획에 관한 문서가 와 있네요. 먹는 물이라는 제목만 봤을 때 사실 먹는 거를 관리하시는 분은 영양 선생님이시거든요. 우리는 뭐 먹는 물, 음용수 제공, 뭐 끓인 물을 뭐 제공한다든지 이런 거를 보건실에서 하지는 않아요, 실제로. 또 먹는 물을 또 주는 그 정수기를 시설로 봤을 때는 조금 이제 행정실에서 또 담당이라고 볼 수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시도마다 또 지역마다 또 행정실에서 하거나 급식실에서 하거나 또 보건실에서 하거나 그런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아직 또 많은 곳에서 아직 이제 보건실에서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어, 상황이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보고사항은 시설 개선 실적인데 이것은 저희하고 상관이 없어요. 시설을 개선한 즉시 행정실에서 보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공람 처리를 할 겁니다. 행정실로 같이 보도록 공람 처리를 할 거고요. 학교 먹는 물 위생 관리 기본 계획을 펼쳐서 보면 이 안에 정수기 카드를 만드는 그런 부분들도 나오긴 나와요. 관리 카드를 만들어서 뭐 정수기를 관리하고 그러나 이제 관리 카드 같은 것은 저희가 만들지 않아요. 실제적으로는 그 정수기를 관리해주는 업체를 위탁해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코디 선생님이 뭐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고 관리 카드를 만들어서 체크를 해주시고요. 또 저희가 뭐 관리 일지 같은 또 다른 서류도 만들 필요는 네, 없어요. 그리고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수질 검사 1년에 분기별로 해서 4번을 하는데 그거를 교육청에서 해주고 있어요. 교육청에서 모든 학교의 수질 검사 날짜를 음, 잡아서 통보를 해주면 언제 와서 정수기 검사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공문이 오면 그 날짜에 검사 요원이 오는구나 그렇게 인지를 하고 좀 협조만 해주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경기도에서는 좀 업무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제가 받을 거예요. 과제 카드는 6가지가 분류가 되어 있었지만 이건 좀 선생님들마다 보건 선생님들마다 개인 차이가 있을 건데 저는 그냥 한 곳에만 넣어요. 보건 건강관리 활동에 모든 것을 다 넣어요. 그 이유는 건강일지관리라는 폴더에 몇 개를 이렇게 분리해서 넣는다고 해도 이게 기능적으로 좀 분리를 해놓으면 더 편리하다고 이렇게 분류를 해놓는 것인데요. 건강일지관리와 관련된 문서가 뭐 5개도 안 되는 것 같아요, 1년에. 그리고 보건교과 교육활동과 관련된 문서를 별도로 담는다고 해도 10개도 안 돼요. 또 학교 환경위생 관리에 관련된 공문도
10개 이하인 것 같아요. 이런 공문들을 분리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것이 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제 개인적으로는 또 이제 이 학교를 옮길 때마다 제가 작성했었던 그런 문서들은 다 이렇게 다운로드를 해서 가지고 가거든요. 그때도 여러 폴더에서 다 이렇게 받는 것보다 한 곳에 모아두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들이 편하신 방식대로 하면 되겠지만, 이제 저는 한 곳에 놓고 있다. 그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고요. 네, 그래서 공람 처리는 결제 경로 옆에 공람이라는 그 탭을 클릭을 해서 공람 지정을 클릭을 해주면 조직도에 삼성초등학교의 교직원들 이름이 다 떠요. 이 중에서 행정실에 계신 계장님으로 또 실장님으로 제가 공람을 좀 하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주무관님 한 분, 이렇게 세 분 공람을 할 거예요. 확인 버튼을 누르고요. 네, 공람자의 이름이 세 분이 잘 들어갔어요. 행정실 직원분들이시고요. 이 상태에서 문서 처리를 눌러주면, 문서 처리 특별한 의견은 없어요. 제가 접수를 할 거예요. 확인 버튼 눌러줍니다. 문서를 결제하시겠습니까? 네. 네, 이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처리가 잘 되었고요. 자, 그다음 위에서부터 자, 순서대로 한번 해볼게요. 2025학년 1학기 감염병 예방관리 점검 기간을 운영하고 컨설팅 계획이 있다라는 공문을 보내주셨네요. 이거는 체크리스트를 활용해서 학교에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결과지를 보관해라,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교육지원청에서 몇 개 학교, 일부 학교, 저희 지역에는 2개 학교에 대해서 방문을 하겠다. 그런 컨설팅을 하겠다. 그런 계획이 있다. 그런 통보예요. 그렇게 2개 학교가 선정이 되면, 그냥 제 생각인데, 만약에 신규 선생님이시라면 좀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신규 발령을 받아서 이런 컨설팅을 받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고 잘 확인이 어렵다. 이런 뭐 예방 관리 점검 이런 것들이 어렵다. 좀 저희 학교를 제외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아마 바꿔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컨설팅은 나중에 좀 받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여기 감염병 예방 관리 그런 문서를 좀 열어보면, 이 문서 안에 어떤 점검표로 자체 점검을 하라는 그런 안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공문의 내용을 다 읽어보시면서 확인을 하게 되실 거예요. 문서를 쭉 읽어보면서 확인을 하면서, 학교에서 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는 학교 감염병 관리 체크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자체 점검을 해라. 보관을 하세요. 그런 지금 공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학교 감염병 관리 체크리스트에 다 확인했다라고 표시를 했어요. 선생님들은 확인 항목을 출력해서 읽어보시면서, 아, 요렇게 좀 관리를 하라는 지침이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잘 모르겠어도 다 동그라미를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 다 표시를 하시고요. 또 이제 비굴 안에는 만약에 일시적 관찰실이 1층 마련이 원칙이다라고 되어져 있지만 학교 여건상 2층일 수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는 비굴 안에 2층에 마련됨 이 정도 뭐 남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남긴 거를 제가 미리 좀 작성을 해놨는데요. 학교 감염병 관리 체크리스트를 제가 저희 학교 거를 미리 작성을 했어요. 그때 이거를 어떻게 기한을 올리는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한을 올릴 거예요. 지금 자체 점검한 거를 문서 관리에 보면 공용 기한이 있어요. 기한에 공용 서식이 있습니다. 이 공용 서식을 누르면 결제 사인, 협조 사인이면 충분해요. 표준 서식 맨 위에 있는 결제 사인, 협조 사인으로 들어가서 문서를 1 번 만들어 볼게요. 1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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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목은 2025 학년도 1학기, 2학기 두 번 오거든요, 이 공문이. 그래서 1학기 학교 감염병 관리 체크리스트 자체 점검이라고 두고요. 과제 카드도 집어넣고 보건건강관리활동으로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대국민 공개 여부는 일단 비공개는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학교에 공개율을 확인을 해서 또 공개 많이 하라고 동료가 오거든요. 그래서 공개가 아니면 부분 공개를 가장 많이 해요. 부분 공개를 해서 부침, 첨부 파일을 비공개를 하는 방식을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뭐 개인정보나 아니면 뭐 이제 5호, 6호를 가장 많이 쓰는데요. 이거는 비공개하는 사유가 뭐냐라는 표시예요. 6호는 개인정보고요. 자, 5호는 그 공정한 업무 수행에 좀 지장이 됩니다. 그런 의미예요. 이 관계 법령을 누르면 이 비공개 대상에 대한 그 이유가 법적으로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대부분은 5호 혹은 6호다라고 아시면 되고요. 제가 미리 만들었던 파일을 추가할 거예요. 자, 첨부란에 파일 내서 바탕화면에 제가 미리 학교 감염병 관리 체크리스트 자체 보관용 모두 동그라미 쳐서 만들어 놨어요. 이것을 비공개로 처리해서 좀 올려 볼 건데요. 이제 결제 경로 지정하기를 들어가면 저는 이제 보통은 부장님,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 이렇게 결제를 받기도 하는데 저는 음, 교장 선생님의 결제는 받지 않고 있어요. 교감 선생님 또 교장 선생님을 받고 있는데 일단 그 학교에서 이전에 선생님께서 하셨던 방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부장님이 들어가시면 수업 중에 결제를 못 해주시기 때문에 많이 늦어져요. 또 어떤 부장님은 그날 메일로 확인을 해서 해주시기도 하지만 어떤 부장님은 다음 날까지도 확인이 잘 안 하셔서 또 결제가 늦어지는 일들도 많고 해서 저는 그냥 교장 선생님으로 이렇게 올리고 있고요. 이렇게 나의 결제선을 만들어 놔요. 그러면 이 나의 결제선을 어, 미, 어, 만, 일일이 옮기지 않아도 그게 자동 저장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거 나의 결제선 만드는 방법도 한번 알려드리면요. 만약에 여기다가 제가 또 한 번을 더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그 새로운 그 결제 라인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 나의 결제선이라는 곳에 빈칸에다가 뭐 새로운 결제 경로 이름을 써요. 임시, 임시, 임시 결제 경로 이렇게 해서 저장만 눌러주면 돼요. 나의 결제선에 새로운 이름을 쓰고 내가 지금 담아둔 이 결제 경로를 저장 누르면요. 저장하시겠습니까? 확인, 결제선이 저장되었습니다. 확인 버튼 해서 이렇게 결제 경로가 여러 가지가 뜹니다. 그러면 이 결제 경로 지정으로 들어가지 않고 바로 나의 결제선에서 내리면 자, 업무 결제로 제가 해놨거든요. 업무 결제로만 눌러도 이 페이지에서 자동으로 뜨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제 결제 올림으로 누를 거예요. 결제 올림. 본문의 내용을 안 썼네요. 자, 본문. 결제 정보 옆에 본문 탭이 있어요. 이 문서를 가지고 지금 자체 점검에 대한 문서를 가지고 기한문을 한번 같이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기한문을 본문 내용을 작성할 때 1번은 관련 어떤 문서와 관련이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이 관련은 체육건강과 1354호 공문이에요. 그러면 체육건강과 1354 날짜도 있어요. 2025년 한칸 띄고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지금 똑같이 체육건강과 옆에 내용을 적었고요. 관련을 적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 제목을 학교 방역 체계 및 물품 등 감염병
관리 체크리스트 자체 점검 결과가 부침과 같습니다. 이렇게 해볼게요. 부침 두 칸을 깁니다. 여기서는. 그리고 학교 감염병 관리 체크리스트 자체 보관용 3부. 네, 이때 마침표를 찍고요. 두 칸을 띄고요. 끝.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그때 이 부침의 이름과 이 파일의 이름은 똑같이 가는 것이 좋아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작성을 하고요. 저는 한 줄로 좀 넣고 싶어서 한 줄로 넣어서 결제 올림을 누르면 이 문서는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수신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내부 결제로 처리됩니다. 수신자는 외부로 문서를 발송할 때만 지정하거든요. 그러니까 내부 결제로 처리됩니다. 계속하시겠습니까? 에서 확인 버튼 네 하고 누르면 됩니다. 네, 그래서 결제 부분 공개 6호로 해서 네, 다른 것은 만지지 않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 문서는 지금 잘 처리가 되었어요. 자, 그러면 요 지금 감염병 예방관리 점검기간 이 문서는 잘 해결이 된 거기 때문에 요거를 과제 카드에 집어 넣을 겁니다. 문서 건강관리 활동에 확인 버튼을 누르고 문서 처리로 네, 이 문서를 해결했습니다 라는 의미로 처리를 할게요.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렇게 뜨고요. 확인 버튼 누르고요. 결제 문서관리 결제 대기로 다시 들어가서 또 확인을 해볼게요. 조금 빨리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이거는 어, 중부 중부 지역의 심폐소생술 연수에 대한 안내예요. 그런데 이거 가만히 보니 뭐 교육청에 대한 이야기도 없고 뭐 이렇게 좀 양식이 좀 다르게 느껴지잖아요. 이거는 홍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그냥 넘어갈 거예요. 여기서 응급처치 교육하지 않을 거라서 넘어갈 겁니다. 제가 미리 열어봤을 때는 비용이 한 40, 인원수가 작으면 40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홍보 문서가 오기도 해요. 그냥 문서 할 거예요. 네. 또 협조라고 해서 감염병 지금 표본 감시하고 있는 내용이 정보가 좀 전달이 되고 있어요. 자, 마이코플라즈마 폐렴분 감염증의 유행주의보가 있었는데 유행주의보가 있었던 것이 해제됐다. 그런 내용과 함께 어떤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안내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거를 보시고 감염병 관리하는 거에 좀 이렇게 참고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제 과제 카드에 또 넣을 거예요. 제가 확인을 했으니까 넣을 거고요. 어, 저는 요 정도는 전체 공람을 하지는 않아요. 또 공람 문서가 너무 많으면 또 다른 선생님들도 힘드시니까 저만 확인을 할 겁니다. 또 이제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메신저로 보내기도 하지만 이 정도는 그냥 제가 혼자 접수를 해요. 네, 또 네, 2025년 학생 건강증진센터 건강체험교실에 관련된 공문이 또 와 있어요. 이거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어떤 체험센터를 만들었는데 신청하세요라는 알리는 공문이에요. 그래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학생건강증진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라는 얘기인데 저는 저희 학교에서 참 많이 멀어요. 의정부에 있거든요. 그래서 신청하지 않을 거예요. 아이들을 데리고 의정부까지 갈 수도 없고 또 그래서 과제 카드에 넣어서 문서 처리를 눌러줄 겁니다. 신청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문서 처리, 문서 결제해서 담아만 둘 거예요. 접수만 할 거고요. 네, 그래서 문서들이 많이 처리가 됐어요. 2025년 성희롱 방지 조직 문화 진단 또 신청하라는 것 같아요. 이것도 진단을 받고 싶으면 신청하세요라는 건데 저는 진단을 받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내용을 한번 읽어보고 그냥 과제 카드에 담아둘 거예요. 과제 카드, 또 보건건강관리활동 확인, 문서 처리. 신청하고 싶으면 신청하라고 하는 방식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보통은 신청하지 않아요.
일이 좀 많이 되거든요. 협조 아니 2025년도 학생보건 기본계획 알림이었습니다. 이거는 1년간 우리가 옆에 끼고 계속 확인하면서 일을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지침이에요. 이거는 출력을 하셔야 돼요. 학교 학생보건 기본계획은 또 건강검진 뭐 기본계획 이런 거는 출력을 해서 이왕이면 학교에 재본기가 다 있어요. 재본기를 좀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서 책자로 만들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2025년 학생보건 기본계획 알림도 바탕으로 해서 우리 학교의 삼성초등학교의 올해년도 학생보건 기본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그걸 세워서 또 문서를 기한 문서와 내부 결제 문서를 만들어서 파일 첨부를 해서 올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 기한 문서 만드는 걸 한 번 더 해볼 건데요. 지금은 어떤 방식으로 해볼 거냐면 아까는 제가 표준 그 공문서 양식에다가 직접 손으로 쳐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전년도에 써서 만들었던 그 공문을 찾아서 그거를 복사해서 한번 아니면 제작성에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이걸 올렸거든요. 그래서 그 문서를 찾아서 그거를 활용해 볼 건데요. 자, 작년도 문서는 과제 관리, 문서 관리 옆에 메모 관리 옆에 과제 관리라는 탭이 있어요. 과제 관리를 클릭을 하면 나의 과제가 있습니다. 나의 과제에 클릭을 하고 나의 과제에서 보건 건강 관리 활동에 저는 다 집어넣었잖아요. 그래서 이 과제 카드를 클릭을 할 거예요. 보건 건강 관리에서 탭에 실적 실적 관리 탭이 있고 접수 관리 탭이 있어요. 접수 관리는 내가 교육청에서 온 공문을 접수했던 공문들이 모아져 있어요. 작년도에, 또 전년도에. 그리고 실적 관리는 내가 만들어낸 문서들이 모아져 있어요. 그래서 2024년도에 내가 만들었던 모든 공문들을 조회를 해보면 한 곳에 떠요. 자, 거기다 실적명은 학교 뭐 보건 기본 계획이었는데 학교 보건 치면 나올 것 같기는 해요. 보건을 쳤더니 보건이라는 그 제목 안에 예, 뜨네요. 3월 19일에 올렸어요. 제가 작년 3월 19일에 2024학년도 학교 보건교육 및 건강증진 계획을 이렇게 올렸었네요. 그래서 올해는 문서를 또 만들지 않고 작년에 만들었던 그 표지를 그대로 사용해서 날짜 연도만 바꿔보려고 해요. 작년에 내부 결제 완료됐었던 건데 이 본문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뭐 간단한 거긴 하지만 이것도 이렇게 제작성 누르기를 통해서 하면 더 편리해요. 제작성 누르기를 하면 작년도에 만들었던 문서를 제가 수정할 수 있게끔 이게 떠요. 수정할 수 있는 상태로 뜨면 이제 거기서 어, 네, 결제 경로에 삭제됐거나 조직이 변경됐다라는 얘기는 교감 선생님이 바뀐 경우 또 이제 우리 조직 안에 교사가 바뀌었다 그런 의미예요. 그냥 확인 버튼을 누르면 돼요. 확인 버튼을 누르고 2024년의 제목을 2025학년도로 바꿀 거예요. 2025학년도 그리고 결제 경로는 지금 업무로 제가 새로 해놓은 것을 업무 나의 결제선에서 업무를 클릭을 하면 제가 지정해 놓은 결제가 바로 떠요. 그리고 과제 카드는 그대로 만지지 않을 거고요. 비공개 말고 부분 공개 6호로 해놓을게요. 6호 해놓고요. 이제 본문을 수정해 보도록 할게요. 본문도 2025학년도고요. 또 2025학년도에서 파일은 새로 첨부를 해서 이 관련은 방금 왔었던 공문의 그 제목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올해 2025년도 공문에서 평생교육건강과 1776이네요. 그러면 여기도 1776으로 바꾸고요. 2월 19일 날 왔어요. 그러면 여기 공문도 1776 그리고 2025년 2월 19일 이렇게 바꿔서 결제 올림을 누르면 올라갑니다. 예, 물론 첨부 파일 바꿔야 되고요. 첨부 파일 삭제해서 새롭게 넣은 다음에 이렇게
관연도의 공문을 찾아서 작성하는 방식을 많이 쓰고 있어요. 이렇게 수정해서. 이 방식이 네,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자, 그렇게 해서 요거는 또, 네, 또 처리를 과제 카드에 집어넣을 겁니다. 제가 접수하는 문서들은. 이런 거는 출력을 해서 봐야 된다 그런 얘기를 좀 드렸고요. 이제 다시 결제 긴급에 남아있던 공문들을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마약류 중독이랑 오남용 예방교육 또 안내문 같아요. 뭐 예방교육 해준다 그런 안내문인 것 같은데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이거는 청소년 네, 전문 강사 예방교육, 마약 예방교육의 전문 강사를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이네요. 자, 2025년 청소년 마약류 중독 및 오남용 예방교육인데 신청하세요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온 거고요. 교육지원청에서 안내가 온 거잖아요. 이런 거는 좀 유심히 보시면 돼요. 혹시 비용이 있는지 무료인지 유심히 보시는데 저는 지금 이 공문은 아마 전국 다 갔을 것 같아요. 요 내용이거든요. 요 내용, 자, 온 오프라인 교육 신청이 있는데, 이거는 다 신청하시면 좋겠어요. 3월에 발령받아서 가시자마자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하시고요. 자, 한번 신청 방법을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이게 마약류 예방교육이 의무가 됐고요. 마약류 내용을 포함해서 약물 온남용 예방교육을 몇 시간 했느냐, 요거를 조사할 거예요. 교육청에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든 담임교사가 하든 아니면 전문 강사를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하든 요것은 꼭 하면 좋겠고 지금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신청을 하면 지원해주겠다 무료로 지원해주겠다라고 하니까 혹시 전교생 할 수 있으면 전교생을 신청하셔도 되고요. 제가 물어보니까 20학급까지는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30학급이에요. 그리고 저는 5학년 17사시 보건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1시간은 그냥 제 수업 시간으로 좀 했어요. 네, 1시간을 이 수업 신청하면서 그냥 네, 대치한 거죠. 오프라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홈페이지에서 오프라인 교육을 클릭했더니 신청서 작성할 때 유의사항들이 뜨네요.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지우시면 되고요. 이제 지역이 어디냐? 그래서 강원도, 뭐 경상북도, 경상남도, 대구, 울산, 다 있죠. 부산, 뭐 전남 이게 자기 지역을 클릭합니다. 서울, 인천 다. 저는 경기도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경기도 클릭하면 경기 지부의 초등학교냐, 중학교냐, 고등학교에 따라 이제 교육 신청 그 페이지가 따로 있어요. 별도로. 뭐 중학교로 가볼까요? 중학교 교육 신청 클릭을 하면 오프라인 교육 신청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이렇게 떠요. 필수 구분 선택에서 무료 선택하고요. 확인 코드는 비밀번호 뭐 1111 뭐 원하시는 거 누르고요. 지역구 뭐 서초구 하고 소속 기관 학교 이름 학교 전화번호 내 이름 또 교사 또 휴대폰 번호 뭐 이메일 또 교육 장소에서는 각반 교실로 이렇게 남겨주면 될 것 같아요. 각반 교실에서 강의식으로 또 이제 컴퓨터와 TV가 각반 교실에 있고 기타 메모는 뭐 일시 내가 신청하잖아요. 변경 가능 혹은 뭐, 저는 이렇게 썼어요.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뭐 활동 위주의 수업을 부탁드립니다. 너무 강의식은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이 듣기 힘드니까 그렇게 좀 적었어요. 그래서 이게 번호에 항목 추가를 10개까지 누를 수 있어요. 이 10개까지를 항목 추가를 버튼 누른 다음에 희망 1을, 1순위, 2순위를 적는데 이거는 이제 학년 부장님들과 좀 상의를 하면서 이 날짜를 좀 이게 정하고 시작 시간은 어, 교, 교육 시작하고 또 마치는 1교시, 2교시, 3교시 시간을 정해서 좀 넣으면 되고요. 인원은 대략적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이거 너무 이렇게 뭐 맞추지 않아도 괜찮아요. 뭐 13명, 13명에서 1학년 1반, 1학년 2반, 1학년 3반. 저는 좀 이렇게 많이 다 신청을 했고요. 네,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이렇게 신청을 하면 보통은 다 해주실 것 같아요. 그래도 이게 선착순일 수가 있으니까 예산이 한정되어져 있으니까 가시자마자 좀 미리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또 밑에 2025년 안양시 청소년 성문화센터에서도 무슨 교육을 신청하라고 왔네요. 자, 이게 3월에 2월 말에 또 많이 와요. 이런 교육 신청이. 그때 이제 예산이 이게 교육청에서 온 건지 아니면 시설에서 온 건지 그런 거 좀 잘 확인하고 또 예산이 있는 건 돈을 받는 건지 무료로 해주는 건지 그런 거 좀 확인하면서 희망하는 거는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안양시 청소년 성문화센터에서 성교육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하는데 이거를 봤더니 문서 24라고 되어 있어요. 문서 24는 교육청에서 온 공부는 아니에요. 그냥 이 센터에서 자기들의 교육을 좀 신청해 주십사 하고 보내준 그런 공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다른 뭐 단체나 뭐 센터 이런 데서 교육청을 통하지 않고 보낸 건데 열어서 읽어봤더니 시간당 뭐 8만 원? 그런 뭐 버스 선교용인데 좀 이제 신청해달라 뭐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저는 이거는 신청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외부 성교육을 좀 신청할 때에 좀 주의해야 될 것은 학교 성교육 표준안 범위 안에 있는지 좀 확인을 해야 되고요. 또 성평등이라는 용어가 아니라 양성평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기관에다 신청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지침 안에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좀 이렇게 교육하고 외부 강사나 외부 기관을 관리해야 된다, 모니터링 해야 된다, 라는 부분이 지침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성교육을 외부에 의뢰할 때는 그런 범위들을 지침의 사항들을 잘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저는 이거는 신청하지 않을 거예요. 또 자동 심장 충격기 정기 점검을 매월 1회 실시해달라는 요청이 와 있네요. 그래서 요거까지 하고 쉬도록 할게요. 1차시를. 자동 심장 충격기는 보건소에서 왔어요. 많은 보건소에서 매월 한 번 실시해달라고 요청이 왔는데요. 아마 이거는 전국적으로 할 것 같기도 해요. 중앙응급의료 포털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제가 먼저 들어갔어요. 중앙응급의료센터라는 곳에 와서 어디로 들어가냐면요. 이 파란색 박스가 아니라 아래에 자동 심장 충격기 AED 관리라는 이 붉은색 버튼, 로그인 버튼을 누를 거예요. 자, 이것을 누르면 아마도 비밀번호가 이전 선생님이 아마 가지고 계실 거예요. 자, 그대로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로그인이 되고요. 자, 여기서 위치 정보, 최근 점검 정보에서 장비 점검 등록을 클릭을 하시면 점검일이 오늘로 날짜로 해서 점검자 또 제 이름 또 본체 작동 상태에 어떠냐 이상 없음 좀 아마 어려우실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어려우셔도요 이게 매달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다 이상 없음으로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다 일일이 확인을 당장 못한다고 하셔도 일단 이상 없음으로 하시면서 아,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봐야 되는구나. 그런 거를 좀 이렇게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관리자 변경 여부에서는 변경이 있잖아요. 지금 내가 새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리자 변경 있음으로 하셔야 돼요. 변경 있음. 그리고 관리자 내 이름을 쓰세요. 내 이름을 쓰고, 번호, 이제 학교 번호는 그대로지만 이름이 바뀌는데, 이 부분에서는 시스템적으로 내가 그게 변경을 못 해요. 아마 보건소하고 유선 통화를 하면서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교체 이상 없음 해서 자, 일단 점검 완료를 할 거예요. 안 그러면 전화가 오거든요. 점검 안 됐다고. 그래서 이렇게 점검 일지를 해결을 했어요. 그래서 출력을 하면 이게 뭐 출력도 되지만 굳이 뭐 지금 미리 이거를 출력해 놓을 필요는 없고 이걸 감사 때 또 봅니다. 감사 때 이걸 점검하고 있는지. 그래서 만약에 감사하게 되면 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 따로 내가 이런 점검표를 만들거나 모아두지 않아도 이 페이지 안에 다 있어요. 아마 전국에서 하고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되는 부분. 그래서 자동 심장 충격기까지 결제 대기에 있던 모든 문서를 다 확인을 했습니다. 저와 선생님들이 학교로 가시면 아마 이 업무를 가장 먼저 하실 거예요. 지금 49분이어서 그래도 10분 또 쉬고 에듀파인 문서 처리 조금 이제 못했던 부분 보충을 하고 소미서 작성하고 그다음에 나이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동안 편안하게 쉬고 네. 쉬고 12시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약 1분 뒤에 4교시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자리에 착석하신 선생님들께서는 채팅창을 여셔서 출석 체크를 해주세요. 네, 선생님, 너무 짧은 시간이지만 10분 동안 좀 잘 쉬셨기를 네, 바라면서 또 12시가 되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또 이제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요. 이제 그 중에서도 공문서 작성법에 보시면 문서를 좀 이렇게 떨어져 있는 문장을 한 줄 안에 넣기 위해서 조금 사용하는 그런 단축키가 있어요. 혹은 이렇게 문장을 좀 이렇게 넓게 해서 사용하는 단축키. Shift, Alt, N, 내려오죠. N 이렇게 누르면 조금 이렇게 문장이 좁아지고요. 또 W, Shift, Alt, W를 입력을 하면 좀 늘어나요. 문장이. 제가 이 공문서 작성의 전체 모습과 또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가 항목 1, 1가로, 가로, 1 양쪽 가로, 양쪽 가로, 여기 또 띄어쓰기 이런 거 부분을 자세하게 지금 안내 드리기는 어려워서 요거를 좀 파일로 드릴게요. 자, 파일로 드리고요. 이제 작성, 제 채팅방에다가 드릴게요.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또 나중에 들으시는 선생님들도 계셔가지고요. 제가, 어, 그 블로그에다가 다운을 좀 받으실 수 있도록 올려놓았습니다. 이런 파일들을 제가 지금 파일을 3개를 드릴 텐데요. 자, 공문서 작성 방법, 카드뉴스 하나 하고요. 한 곳에 정리한 공문법 작성법 그런 문서 하나랑요. 또 교감, 업무 추진, 길라잡이라는 그 문서를 3개를 드렸어요. 올려드렸어요. 그거를 좀 받으시고요. 네.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네, 블로그 주소 공유 가능하고요. 제가, 안내 다시 드릴게요. 자, 방금 문서 하나 만들었을 때 감염병 관리 체크리스트 자체 점검표를 만들어서 올렸잖아요. 그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K 에듀파인의 과제 관리 맨 상단에 결제 공람 옆에 문서 진행이라고 있어요. 문서 진행을 클릭을 해보면 문서 진행 3이라고 있는 곳에 제가 방금 올렸던 감염병 관리 체크리스트 자체 점검표가 잘 올라가 있어요. 기한되어져 있고요. 진행 상태예요. 완료가 아직 안 됐고, 우리 교감 선생님 이름으로 진행 상태예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를 다시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붙인 파일을 고친다든지 아니면 본문을 바꾼다든지 해서 이걸 좀 수정을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이거를 지금 회수 내가 다시 가져오기를 좀 해볼 겁니다. 아직 결제를 안 해주셨기 때문에 회수가 가능해요. 자, 그때 옆에 박스에다가 체크를 한 뒤에 위에 상단에 문서 의견, 문서 정보, 재작성, 회수, 네, 회수라는 그 버튼이 있어요. 이거를 클릭을 할 거예요. 선택하신 문서를 회수하시겠습니까? 확인. 네. 회수 의견. 왜요? 왜 그러십니까? 그냥 수정이라고 써도 돼요. 뭐 간단하게 수정해서 어,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게 회수가 된 상태예요. 저한테. 그러면 요거를 재작성 하실 수 있어요. 자, 클릭을 하고 재작성을 눌러서 고치려고 하는 부분, 왜 고치려고 하는지 그 부분을 다시
수정을 해서 뭐 제목을 뭐 자체 점검표 하나 붙여요. 수정을 하고 뭐 본문도 본문도 뭐 어떤 내용을 추가를 했어요. 그러면 추가를 한 거를 결제를 그냥 다시 올리기, 결제 올림 누르면 수정해서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결제 올리면 다시 올라가게 되고요. 또 문서를 문서를 임시 저장하는 것도 한번 만약에 문서가 완료가 됐어요. 완결 다 결제가 완료됐는데 그 문서를 좀 네. 이거는 조금 나중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완료가 된 후에도 다시 기결 취소 뭐 그런 기능도 또 있긴 있습니다. 아니면 다시 올리거나 실수를 해도 괜찮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결제 대기 중의 문서는 다 해결을 해 봤고요. 이제 공람 문서를 한번 가 볼게요. 공람 문서가 47개나 와 있네요. 제가 그동안 확인을 안 해서. 그런데 이거는 페이지당 5개로 설정이 되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보기가 되게 번거로워요. 이거를 계속 넘겨야 되니까. 그래서 페이지당 저는 그냥 뭐 50개로 볼 거예요. 50개를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꾸고요. 공람 문서에서 문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볼게요. 제목을 보면 뭐 제목을 하나씩 확인해요. 의견 있냐 뭐 어떤 법률안 개정하는데 의견 조회 그런 것도 좀 많이 오고요. 뭐 워크샵 결과 보고 다 저하고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 제가 쭉 보니까 제가 열어보고 싶지 않은 것들이 좀 이렇게 많이 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거를 다 읽지는 않아요. 어떤 뭐 연수 안내, 홍보 요청 뭐 그런 것부터 여러 가지 공람된 문서가 있지만 이 중에서 꼭 봐야 되는 것도 하나 있네요. 2025년 폭력 예방 교육 운영 안내 지침. 요거는 제목을 봤을 때 '아 이거 제가 꼭 확인해 봐야 되는 문서네요.'라고 인제 체크가 돼서 열어 봤는데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 교육을 폭력 예방 교육이라고 해요. 4대 폭력 예방 교육인데 보통 주로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은 보건실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이제 가정폭력은 생활인성부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학교에서. 그리고 이거는 지금 학생도 포함이지만 이제 교직원도 포함이 되고 있는 그런 폭력 예방 교육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운영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제 올해 2025년 또 그런 지침을 보내드립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생활인성부로 갔지만 저도 이제 세 가지의 꼭지를 이제 확인해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건 출력을 해서 내용을 보고 또 학교 보건 그 연간 계획을 세울 때도 이 지침을 확인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건실로 오는 경우도 있고 뭐 생활인성부로 갈 수도 있지만 이거는 제가 좀 출력을 해서 다 자세하게 확인을 해 봐야 되는 문서예요. 이제 2024년도에 이런 내용이 2025년도에는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라는 부분이 이제 첫 페이지부터 나오네요. 이거는 출력을 해서 좀 확인을 해 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2월 말까지 어떻게 교육을 했는지 통합 관리 시스템에 교육 실적을 제출해 주세요라는 내용이 있어요. 물론 이거는 네, 2월 말까지라고 되어져 있지만 12월 말에 이미 저는 다 입력을 해놨어요. 이제 홈페이지를 보면 예방 교육 통합 관리라는 곳이에요. 이거는 전국 모든 학교에서 아마 하셔야 될 거예요. 이 관리에 들어가서 일단 실적 제출 로그인이라는 그런 페이지에서 클릭을 하면 로그인을 하실 수 있게 인증서를 아마 등록하셔야 될 거예요. 저는 인증서를 등록을 해 놔서요. 그대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로그인을 하면요. 성희롱 방지 조치, 예방교육, 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은 보건실에서 이제 제가 담당하고 있어서 입력을 하고 있고요. 가정폭력 예방교육은 인성부 부장 선생님께서 입력을 해주셨어요. 뭐 어떤 내용인지를 눌러보면요. 이 실적은 물론 12월이어서 지금 당장 3월에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거 계획을 세우실 때요. 이제 성희롱 예방 교육을 연간 기본 계획 수립했느냐, 또
교직원 연수에서 몇 명이 참여했느냐, 또 그중에서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 부장님, 행정실장님 이런 부분들을 고위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런 고위직 분들이 얼마나 또 참여했느냐, 또 교장, 교감, 행정실장님은 별도 교육을 또 받았느냐 이런 부분을 입력하게끔 되어져 있고 이게 점수가 되어서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너무 부진한 점수가 너무 부진하면 뭐 점검 오겠다 이런 멘트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예 요렇게 연말에 이런 예방 교육 통합 관리에서 입력을 하고 있구나. 요런 걸 한번 보여드리고 지금 이 공람 문서로 온 것이 실적 2월 말까지니까 혹시 누락이 되어 있으면 입력해 주세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수시 입력 가능한 입력해 주세요. 요거는 제가 입력했기 때문에 확인 위에 보면 확인 버튼 있죠. 확인 버튼 누르면 공람의 의견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냥 아무것도 적지 않고 확인 버튼을 눌러 줍니다.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자, 나머지는 제가 지 않을 거예요. 자, 읽어보지 않고 그냥 처리만 할 거예요. 공람 처리에서 네모 박스를 클릭을 하면 전체가 다 클릭이 돼요. 46건입니다. 자, 46건 다 클릭이 되면 요거를 상단에 일괄 처리 버튼을 눌러줄 거예요. 공람 문서가 굉장히 많이 와요. 확인 버튼 이렇게 누를 거예요. 네, 눌러서 조회 결과가 없습니다. 다 처리가 되었습니다. 공람문서 0이고요. 네, 그다음 네, 자료 집계라는 부분 제출 자료에서 제출 요청 자료가 를 가장 먼저 확인을 하게 돼요. 제출 요청 자료에 내가 제출해야 될 것이 있는지 매일 확인을 하는데요. 사실 제출해야 될 것이 있으면 그 문서 공문으로 한번 보내주기는 해요. 공문으로 어떤 거를 자료 집계로 제출해 주세요. 제출 요청 이렇게 공문이 오고 그다음에 요청 자료 집계 안에 그런 서식이 올라가져 있습니다. 지금 보건실에서 입력해야 될 그 자료는 없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긴급이라고 떴네요. 급식실 선생님 지금 이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클릭해 볼게요. 클릭을 해 보니까 자료 입력, 학교 이름 적고 점검 결과 뭐 이렇게 지적 사항이 있냐 없으면 0 이렇게 해서 이런 칸들을 채워요. 이제 내가 점검한 거를 채우고 그다음에 접수 저장을 누르면 이게 바로 결제 경로 지정을 할 수 있게 돼요. 교감 선생님만 올려서 교육청으로 보내는 일이 대부분 어 결제 경로가 학교마다 다르지만 보통 교감 선생님 전결로 보내는 학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자료 집계는 교감 선생님만 올려서 발송을 하고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자료를 입력을 해서 넘기면 되는데 주의해야 될 것은 이게 지금 다른 사람 급식실 선생님 거를 제가 모르고 살짝 건드렸어요. 그래서 저장을 한번 누르면 이건 나만 작성을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급식 선생님이 입력을 하려고 했을 때 입력이 안 돼요. 한 명 처음에 누가 저장 눌러서 입력을 해 놓으면 그게 동시에 조금 이렇게 작업이 안 돼서 좀 그런 부분을 주의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고요. 이제 자료 요청에 입력을 하면 그게 이제 대기 자료로 가고 또 잘 교육청으로 전달이 된 거는 제출 완료 자료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입력해서 제출 완료된 자료들이네요. 뭐 교직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실시 현황 제출한 거 요런 거 제가 입력했던 거 다 이렇게 뜨고요. 선생님들도 학교에 가셔서 자료 집계 제출 완료된 거 한번 쭉 보시면 공간교육 증진 교육 요렇게 했구나. 요런 어떻게 실시를 했구나. 그런 현황들을 좀 파악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자료 집계 제출 관련해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입력하고 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대한 좋은 영상이 있어서 제가 그 영상을 또 안내 드릴 겁니다. 그 영상을 보시면서 다시 실제로 공부 좀 더 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릴 거고요. 자, 품위서 작성을 하고 이제 나이스 올리는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품위서에서는 품위서 양식을 좀 먼저 볼까요? 품위서는 에듀파인 아래에 업무 관리 창 밑에 지식 관리 아래 학교 회계라고 있어요.
학교 회계에 사업 관리를 클릭을 하면 사업 담당자, 품위 정산, 품위 등록이 있습니다. 네, 이제 품위 등록으로 갈게요. 자, 이 품위 등록의 기본 양식이에요. 자, 여기서 모든 내가 이 물품을 구매할 것입니다. 승낙해 주세요라는 것을 작성을 할 건데요. 일단 이 개요의 제목은 이 품위서도요, 그냥 내가 새로 작성하는 것보다는 이전에 품위에 썼던 거를 좀 재작성하는 방식이 편하기는 해요. 재작성하는 방식. 과제 관리에서 똑같은 재작성하는 방식이 더 낫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해볼까요? 네. 과제 관리에서 똑같이 있어요. 과제 관리에서 보건 건강 관리 활동, 실적 관리 제가 만들었던 품에서 교육 자료, 교육 치면 나올 것 같기도 하네요. 아니면 약품으로 보건실 약품 구입. 제가 3월 28일 날 처음 구매했네요. 1학기 보건실 운영 물품 및 의약품 구입. 요거를 그냥 복사해서 붙이기로 할게요. 선생님들도 학교에 가시면 새로 작성하기는 좀 어려우실 수도 있거든요. 그냥 복사, 이렇게 관연도 과제 카드에서 작년도에 작성했었던 거를 가지고 와서 본문 복사해서 붙이거나 아니면 재작성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일 것 같아요. 폼에서도 네, 네, 전임자 선생님께서 작성하신 공문 재작성 가능해요. 아니면 저는 제 본문 복사를 해서 학교 회계로 아까 했던 곳으로 다시 왔습니다. 제가 복사를 해서 지금 그대로 붙였는데요. 이 문서예요. 그대로 복사해서 붙이고요. 2025학년도 1학기 보건실 운영 물품과 의약품을 각자 올리지 않고 한 번에 올렸어요. 운영 물품과 의약품은 예산이 다른데 이 방법으로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내역을 보건실 의약품, 의료용품, 친구 세트 및 운영 물품, 용도 응급처치 및 보건실 운영, 소요 예산, 또 이제 금 200 얼마고요. 견적 문의 업체 이레팜과 힐링샘이라는 두 군데서 제가 사서 견적서를 드렸네요. 그래서 산출 내역은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한번 그래도 읽어는 드릴게요. 산출 내역은 밴드 외에 108건 해서 품위 명세서 참조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일단 예산 선택으로 가셔서요. 제가 받은 올해 예산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체육교육부 보건에서 받은 모든 예산들이 한 요 정도 되는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중에서도 물품 중에 약품, 보건실 의약품 및 의약 외품 구입 이렇게 하나를 클릭하셔서 올리면 약품만 먼저 올리시게 되는 거고요. 저는 약품하고 하나 더 같이 사고 싶어요. 두 개를 한 번에 올리고 싶어서 두 개를 한 번에 올려도 돼요. 뭐를 할까요? 보건실 의료기 구입 및 수립, 의료기를 하나 사볼게요. 의료기 구입하고 의약품을 한번 같이 사볼게요. 보건교육, 이렇게 보건교육 자료도 한 번에 사도 되는데, 일단 의료기랑 의약품을 확인을 누르면 두 가지의 줄이 떠요. 의료기 구입 하나와 의약품 구입 하나가 떠요. 그러면 의료기 구입에 클릭을 하고, 위에 줄에 클릭을 했어요. 의료기예요. 지금 의료기에 클릭을 하고, 품목 내역에 행 추가 버튼이 있어요. 행 추가를 눌러서 의료기는 많이 살 거는 아니에요. 행 추가 버튼을 눌러서 핀셋을 하나 살 거고요. 핀셋, 그냥 중소 대량 쓰면 돼요. 규격이나 수량이나 크게 이렇게 철저하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수량 단가와 금액만
좀 이렇게 맞추기 편하게 수량 하나 예산 단가 10,000원. 근데 실제로는 이게 8,000원이면 저는 조금 여유 있게 올려요. 10,000원. 8,000원짜리를 10,000원으로. 왜냐하면 이게 보통 뭐 힐링샘 같은 경우는 가격 변동이 실시간으로 있지는 않지만 지마켓이나 뭐 다른 마켓에서 살 때는 이게 올리고 결제가 완결이 됐는데 그 사이에 금액이 올라가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1원이라도 금액이 비싸지면 다시 올려야 돼요. 근데 넉넉하게 올려서 남는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초과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뭐 10,000원, 20,000원이라도 좀 여유 있게 올리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저는 처치용 치마도 하나 사고 싶어요. 아이들 허벅지 막 다치고 했을 때 치마로 가리고 하려고요. 이 중간짜리 그래서 이렇게 수량 하나로 20,000원. 요렇게 살 거예요. 그다음에 밑에 학생복지비 의약품 클릭을 했어요. 자, 이 의약품은 뭐 제가 100건이에요. 의약품의 종류를 100개를 살 거예요. 그러면 이 100개를 행추가해서 100개를 언제 입력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입력하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 힐링샘에 로그인을 했는데요. 천사방과 그 천사몰 힐링샘은 같은 아이디, 개인 아이디로 있는 것보다는 개인 아이디로도 이게 보여지거든요. 이 천사물이. 천사물과 힐링샘은 같은 이름인데요. 그래서 이거는 학교 이름으로 저는 하나 더 아이디를 만들었어요. 그래야 천사방에 있는 그런 글을 행정실 직원이 보지 않을, 혹시 볼 수도 있고 하니까 학교 기관의 이름으로 아이디를 하나 더 만들어서 힐링샘에서 구매할 때는 기관 내 아이디로 다시 로그인을 해서 안양 삼성초라는 이름으로 구매를 해요. 여기에 들어가면요. 장바구니, 마이 페이지 밑에 장바구니가 클릭을 하면 굉장히 많아요. 장바구니가 6개나 있어요. 그래서 연중 생활을 하다가 내가 이거 필요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때 그때 들어가서 장바구니에 넣어놔요. 이제 수업 자료 중에 나 이거 사고 싶은데 라는 거를 제가 작년에 이게 넣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생각날 때마다 이제 장바구니에는 약을 넣네요. 백주 시럽이 떨어졌네. 요거 이제 많이 사야 되겠다 해서 미리 담아놨어요. 이거 그 인공 눈물도 좀 이거 꼭 사야 되겠다 해서 또 넣어놨네요. 그리고 장바구니 3에는 아까 처치용 치마랑 브라운 고막 체온계 넣어놨는데 고막 체온계는 예산이 되는 범위 안에서 미리미리 좀 구비를 해놓으시는 게 좋아요. 이게 지침이 바뀌어가지고요. 학급당 하나씩 고막 체온계를 배부하게끔 되어졌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게 학교 현장에서 고막 체온계를 20개, 30개 그렇게 학급당 반별 하나씩 배부할 만큼 가지고 있는 학교는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비싸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물품 주문하고 예산 남을 때마다 뭐 5개, 6개씩 조금씩 사놓고 있어요. 이게 또 언제 코로나 같은 게 터질지 몰라서 어쨌든 지침 안에 반별 하나씩 고막 체온계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맞춰놔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조금씩 사두고 있고요. 또 장바구니 사이에는 뭐 청소포나 뭐 주방 세제 이런 뭐 각티슈 또 가디건 이런 것도 있네요. 제가 좀 담아놓은 건데 지금은 의료용품 약품을 한번 다운받아 볼게요. 이렇게 100가지를 넣었다고 한번 생각을 하면서 장바구니에 있는 것을 에듀파인 엑셀 한셀이라는 이 항목을 누르면 돼요. 에듀파인 엑셀 한셀을 누르면 네, 견적 1이라는 이 엑셀 파일로 다운이 되었어요. 제가 바탕화면에 넣었는데 지금 요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자, 약품이었죠 방금 약품이라고 할게요. 약품이라고 해놔야 제가 헷갈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약품, 보건교육 물품, 운영 물품, 처치용품 여러 가지를 저는 동시에 좀 올리는 편이어가지고 그렇게 다 이렇게 엑셀 파일로 업로드할 것을 여러 개를 받아놔요. 그 다음에 아까 그 네, 에듀파인의 자, 품목 내용에 이 엑셀 파일을 업로드를 한번 해볼게요. 품목 내용에 옆에 보면 파일이 올라가는 표시가 있습니다. 여기 맨 처음에 있는 파일 클릭을 해요. 그러면 엑셀 서식을 다운받는 거 말고 우측에 파일 올리는 그런 모양이 또 있어요. 그거를 또 눌러요. 클릭을 해요. 그러면 이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게끔 뜨고요. 여기서 아까 약품이라고 제목을 넣었던 것을 클릭을 해서 열기 누르면
이 약품 두 가지 항목이 자동으로 뜹니다. 그러면 여기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 들어가요. 6번, 7번으로 들어갔네요. 요거 나머지는 삭제, 행 삭제가 또 있어서 행 삭제를 눌러서 얘 두 개는 없앨 거예요. 행 삭제 없애요. 그러면 지금 이 보건실 의약품 및 의약 외품 구입에서 두 가지가 뜨고요. 또 위에 있는 그 예산을 클릭을 하면 핀셋과 처치용 치마 제가 입력했던 두 가지가 떠요. 그래서 예산 내용 첫 번째 있는 거를 클릭했을 땐 두 개, 또 두 번째 거 클릭했을 때는 약품 두 개 이렇게 뜨는 것을 제가 그대로 올리려고 해요. 지금 저장을 해서 상신을 하려고 하는데 이건 물론 소요 예산과 상출 내용은 다 바꿔야 되겠죠. 그리고 요구 일자는 지금 뭐 한 달 정도는 완료 요구 일자가 있기 때문에 약품이나 뭐 이런 거 살 때는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이게 침구 세탁인 경우에 침구 세탁은 1년 1년치의 침구 세탁을 미리 올리기도 해요. 저는 6개월로 되었는데 이 교재에 있는 그 내용을 확인하시면 좀 확인이 되실 거예요. 1학기, 2학기 두 번 올려요, 저는. 그러면 이 완료 요구 일자를 만약에 친구 같은 경우는 8월 말까지 완료해 주세요 하면 8월 31일로 완료 요구 일자를 바꿔주셔야 돼요, 이 부분을. 만약에 나는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해서 12월 말까지 친구 세탁을 1년치를 한 번에 올렸어요. 그러면 12월 31일로 이렇게 완료 요구일자를 바꿔주시면 돼요. 만약에 친구 세탁으로 품목 내용을 올리게 되면 이렇게 1, 2, 3, 4에서 친구 세탁 1분기 또 밑에는 친구 세탁 2분기, 3분기, 4분기 수량은 4개고요. 저희는 하나당 5만 원을 받으셔요. 그러면 한 번 할 때 친구 세탁할 때 20만 원이 되겠네요. 그렇게 1년치, 연간치를 좀 올리면서 세탁소에 미리 뭐 얘기를 뭐 하셔도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1학기, 2학기 두 번에 나눠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품위서를 작성하는 것까지 지금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는 K 에듀파인에서 넘어가서 나이스를 한번 활용법을 보려고 해요. 나이스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조퇴 신청이에요. 조퇴 신청, 또 출장 신청, 복무가 또 굉장히 제일 많이 쓰는 기능인데요. 이 복무에 보면 복무, 개인 근무 상황 관리에서 연가, 조퇴, 뭐 병가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개인 근무 상황에서 신청 가운데 신청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신청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근무 상황 신청 박스가 열려요. 이 부분에서 근무 상황 어, 근무 상황 연가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을 밑에를 내리면 병가, 공가, 특별휴가, 또 뭐 연수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이 연가 안에서도 반일 연간인지 지각인지 조퇴인지 외출인지 그런 항목들이 있고요. 특별 휴가를 보면요. 육아 시간, 아이가 어린 경우에는 육아 시간 2시 반, 2시간 일찍 나가시잖아요. 육아 시간도 쓸 수 있고 또 모성 보호 시간, 출산 휴가, 또 난임, 치료 시술 휴가나 교권 침해, 교원, 지원 휴가 이런 거는 없었는데 올해부터 생긴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생겼고 또 뭐 유산 휴가도 있고요. 또 가족 돌봄 휴가 이런 거는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가족 돌봄 휴가는 많이 쓰는 편이고 또 여러 가지로 수유 시간도 있어요. 수유 시간도 있고 특별 휴가의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자세하게 어떨 때 쓸 수 있는지 또 어떤 서류를 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교감 업무 추진 길라잡이라는 파일을 보내드린 거예요. 거기서 근무 상황을 내가 어떤 것들을 좀 신청할 수 있는지 그 기준이나 서류 어떤 걸 내야 되는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거예요. 교원 휴가 업무 처리 요령 이런 거. 그러면 내가 연간은 1개월 이상에서 1년 미만은 11일이 있네요. 네, 저 같은 경우는 20일이 있어요. 그런데
네. 20일이 저는 이제 있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지금 조퇴를 한번 올려볼게요. 연가에서 이제 조퇴를 하셔야 되니까 조퇴를 클릭하고요. 기간은 내가 원하는 뭐 오늘 2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2시간을 2시간을 쓸 거예요. 그리고 연락처 입력하고요. 사유는 뭐 다 아무거나 뭐 다 돼요. 뭐 자동차 점검, 뭐 자녀 돌봄, 저는 자녀 돌봄 많이 써요. 그런 거 도서관 방문 다 되는데 주의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개인 용무는 쓰시면 안 돼요. 개인 용무는 뭐냐면 이제 내가 너무 이렇게 이거를 말하기가 곤란한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 용무를 쓰도록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렇게 개인 용무를 쓰면 교감 선생님이나 교장 선생님한테 구두로 말을 하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 용무를 쓰시면 메시지가 와요. 왜 개인 용무를 썼는지 말해달라고 교감 선생님이나 교장 선생님한테 혹은 전화가 와요. 왜 개인 용무를 썼는지 말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개인 용무만 빼고 나머지는 다 쓰셔도 무방합니다. 제가 조태 사유의 예시를 그 교재에 많이 넣어놨어요. 그냥 그 중에서 하나 쓰시면 되고요. 또 이제 개인 사유를 제가 자녀 돌봄, 자녀 학교 방문을 썼는데 좀 이렇게 보이고 싶지가 않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이거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사유에다가 비공개 여부를 좀 체크하면 보이지 않게 좀 비밀리에 좀 다 가려져요. 사유가 가려져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노출이 안 되고요. 그렇지만 웬만하면 기간은 표시하지 않고 보여주는 게 좋아요. 내가 언제부터 몇 시까지는 조퇴를 했다. 그러니까 이 공간에 보건실에 없다라고 알려드리는 또 이유도 돼서 네, 그거는 좀 이렇게 기간은 되도록 보여드려야지 도움이 돼요. 그래서 연락처와 사유까지 입력을 다 한 후에는 조퇴 쓸 때마다 관리자한테 이야기하지 않아요. 말하지 않고요. 조퇴는 그냥 올리면 돼요. 근데 보통 이제 저희가 아이들 있는 동안에는 2시 반에 또 하교하는 시간에는 2시 반부터 쓰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리고 되도록이면 수요일 날은 좀 일찍 끝나요. 12시 반에 아이들이 다 집에 가요? 그러면 12시 반에 써요. 얘기하지 않고요. 아마 전국 다 그럴 거예요. 주택은 자유롭게 써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연가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올리고요. 그 시간 되면 인사 안 하고 나가요. 보통은. 학교마다 좀 다를 거예요. 근데 저는 학교가 커요. 그래서 나가기 전에 인사를 하고 가곤 하지 않고 그냥 내가 올린 날짜에 내가 올린 시간에 완결이 되어져 있으면 그냥 나가요. 네, 그리고 한 달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또 조퇴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날은 또 일찍 가고 조퇴 기간제 선생님도 조퇴 가능하죠. 네. 그래서 조퇴 가능하고요. 그런 그 지침 세부 내가 몇 개 가능하지 또 뭐 3개월인데 3개월 중에 몇 개 쓸 수 있지 이런 거를 교감 업무 그런 빌라잡이나 그런 지침에서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복무가 되게 복잡하고 세세해서 내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특별휴가 부분도요. 그래서 이 복무를 충분히 쓰실 수 있을 만큼 쓰시면 좋고 저는 연가가 이제 많지 않으시면요. 병조퇴는 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병조퇴를 한 번도 안 하면 다음 연도에 연가 하루가 가산이 돼요. 그래서 제가 병조퇴 할 일이 있어도 그냥 조퇴로만 해도 조퇴가 남아요. 그래서 그냥 조퇴만 썼더니 병조퇴를 한 번도 안 썼더니 병가를 하루도 안 썼더니 연가가 하루가 가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있고, 그래서 조퇴 쓰는 부분 그리고 한 달에 시간의 수당 관련인데요. 한 달에 15일은 실근무를 하는 것이 그 나의 그 시간의 수당이 깎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 달에 15일은 좀 확보를 하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조퇴를 좀 써도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 예를 들면 2025년도 3월에 근무 일수가 한 달 1, 2, 3, 4, 20일이에요. 딱 20일. 2025년 3월에 근무일 수가 20일이면 15일은 그냥 실제 다 근무를 하시고 나머지 5일은 조퇴 쓰셔도 내 월급에서 몇천 원이지만 그래도 뭐 8천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8천 원이지만 깎이지가 않아요. 15일까지는 시간의 뭐 수당 뭐 이런 거 수당을 조금 줘서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근데 뭐 써도 하루에 한 8천 원 정도 그냥 이렇게 안 받고 쓰고 싶다 그러면 더 쓰셔도 돼요. 네. 출장 관리를 한번 볼게요. 복무에서 출장 관리를 클릭을 해서
신청 버튼을 또 눌러볼게요. 누르면 신청 버튼에서 이제 출장에 시간이 있습니다. 출장 갈 일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조퇴든 출장이든 되도록이면 아이들 학교 시간 이후로 가지만 일찍 가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12시에 나가야 될 수도 있고, 또 출장을 좀 빨리 가야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12시에 나가야 돼요. 뭐 그러면 전체 메시지 한번 보내고, 나가도 돼요. 메시지 보내고, 이제 나가도 되고요. 출장의 종류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관내는 내가 소속한 지역의 교육청이에요. 뭐 구리 남양주 교육청이면 구리 남양주의 그 지역을 관내라고 부르고요. 또 구리 남양주를 벗어났으면 관외가 돼요. 예를 들면 안양시로 오거나 혹은 서울을 가거나 할 때는 관외가 되고 관내와 관외는 출장비가 달라요. 네. 출장비가 관외는 더 많아요. 한번 나갈 때 2만 원 정도 줄 수도 있는데 학교마다 조금씩 그 정하기 나름이어서 출장비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거고요. 또 시간에 따른 차이가 있어요. 출장비는요. 만약에 12시부터 4시 반까지 올리면 4시간 30분이 되네요. 그럼 4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4시간 이하와 4시간 이상의 출장비가 달라요. 만약에 3시간 50분이다. 출장 시간이 그러면 10,000원을 주는 것을 4시간이 이상, 4시간 00분 이상이 된다. 그러면 2만 원을 줄 거예요. 출장비를. 그리고 출장을 올릴 때는 공문에 의거해요. 어떤 공문에 의거해서 그 공문을 받고 명시된 시간에 참석을 하는 거긴 한데 만약에 공문에 뭐 1시부터 3시까지, 뭐 4시 반까지 연수가 있습니다. 직무 연수가 있습니다라고 하면 1시부터라고 올리는 것이 아니라 미리 가는 시간을 포함해서 조금 여유 있게 올리는 것이 좋아요. 가는 시간 또 집에 도착하는 시간. 그래서 딱 그 출장 공문에 명시된 그 연수 시간보다 앞뒤로 조금씩 여유 있게 해서 올리셔야 되고요. 자, 출장과 여비 지급하지 않으면 보통은 체크하지 않지만 만약에 뭐 교육청에서 여비를 주니까 뭐 신청하지 않고 마라라고 하면 여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저는 줌으로 오늘처럼 이렇게 연수를 듣는 것이 있으면 그 줌 연수가 뭐 2시부터 4시다 그러면 집으로 가서 들어요. 학교에서 뭐 전화도 오고 하니까 그때는 국내 출장 관내 여비 지급하지 않은 출장지 자택 중연수 이렇게 해서 올려요. 그냥 집에 가서 좀 일찍 가면 또 덜 밀릴 때 가기도 하고 하니까 중연수 공문이 오면 뭐 중회의 공문이 오고 하면 자택에서 뭐 여비 지급하지 않으므로 그렇게 올리기도 해요. 근데 보통은 여비를 받죠. 이제 교육청이나 뭐 이렇게 출장을 갈 때는 여비를 받고요.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두시면 돼요. 그대로 두시고요. 이 핑크색의 연락처, 또 출장지, 뭐 교육청, 뭐 대강당 적고요. 출장 목적에는 무슨 뭐 직무연수, 참여, 공문에 나와져 있는 출장 목적을 그대로 적으시면 되고요. 뭐 이동사항은 관내 같은 경우는 의무는 아닌데 이제 관외는 서울이나 이제 좀 다른 지역, 타 지역을 가고 출장비도 더 이제 비싸잖아요. 그때는 이동사항에다가 공문에 문서번호는 삼성초등학교 4360이라는 것을 문서번호라고 하는데, 만약에 뭐 평생교육과 1250 2025년 몇 월 며칠 요거를 이동사항에다가 써줘요. 평생교육과. 이 공문에 의거해서 나간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올려서 출장 목적은 뭐 직무, 연수, 참여 이렇게 해서 음, 출장을 올리고요. 보통 학교들마다 관내는 교감 선생님까지 결제를 올리고요. 교감 선생님만 올린다는 얘기예요. 관외는 교감 선생님과 교장 선생님도 같이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입력을 다 한 뒤에 승인 요청을 누르면 출장이 올라가져요.
한번 올려볼까요? 네, 국내 출장 네, 관외로 해가지고 네, 승인 요청을 한번 해볼까요? 연락처. 승인 요청을 한번 해볼게요. 아, 승인 요청을 개인 결제선을 네, 결제자 지정을 해서 우리 교감 선생님으로 해서 저장을 해서 한번 상신을 한번 해볼게요. 부재 중이시래요, 교감 선생님이. 그런데 뭐 상관없어요. 확인을 버튼 누르고 확인, 상신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출장 연수를 올렸는데 안양교육청 이렇게 올렸는데 상신 진행 중인데요. 제가 이거를 고칠 거예요. 아니면 이거를 잘못 올렸어요. 그래서 다시 이거를 되돌릴 거예요. 그러면 선택에 클릭을 해서 회수라는 것을 또 누르면 다시 저에게 와요. 회수하겠습니까? 확인 누르면 저한테 회수가 돼서 이걸 다시 수정을 하거나 아니면 취소할 거면 클릭을 해서 삭제를 누르면 이게 없어져 버려요. 이 항목이 자료가 없어져요. 그리고 만약에 마벨리에라는 곳에 친목 행사로 출장을 올렸어요. 그래서 완결이 됐어요. 그런데 출장을 갑자기 안 가게 됐어요. 그럴 때는 이 완결에 표시를 해서 회수라는 버튼을 누르면 이게 회수가 아니고 기결, 완결됐던 문서 취소, 기결 취소를 누르면 이게 기결 취소 기한이라고 떠서 다시금 내가 결제받았던 분, 교감 선생님만 계시네요. 그럼 교감 선생님만 올리면 돼요. 만약에 교장 선생님 까지도 결제를 받았던 거면 내가 결제받았던 라인을 그대로 올려서 스- 기결 취소를 눌러줘야 이게 취소가 됩니다. 그럼 없어지기도 해요. 이미 다 완결되었던 것이.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문의를 하나 주셨는데요. 네, 관내 출장 시에 여러 명이 나가게 될 때, 한 명이 대표로 올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출장자 목록에 추가 버튼을 누르면, 추가 버튼에서, 이제 내가 추가하고 싶은 사람을 체크를 해서 버튼을 누르면 목록이 떠요. 김경원, 김성원, 김유미 선생님이 내가 같은 이 시간대에 나가겠다라고 목록에 추가를 해서 올리면 이분들 거를 포함해서 제가 대표로 올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이 또 제 것도 올려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이스로 그렇게 조퇴와 출장을 가장 많이 쓰실 거고요. 또 육아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해당되시는 분은 아마 처음에는 이제 교감 선생님하고 상의하고 그렇게 올리시게 될 거고요. 여기에 이제 급여도 떠요. 급여 명세서도 뜨고요. 또 원격 업무 지원 서비스라는 것도 있어요. 이 부분은 이 나이스를 집에 방학 중에 집에서도 해야 될 때, 또 에듀파인을 집에서도 공문을 확인해야 될 때, 또 처리해야 될 때, 집에서 로그인을 할 수 있게끔 승낙을 받는 그런 서비스예요. EVPN을 미리 신청을 받아야 되는데, 승낙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 핑크색은 그대로 뜨고요. 저는 지금 2025년 5월 31일까지 되어져 있네요. 근데 새로 좀 받고 싶어요. 그러면 자, 이 요청 사유는 좀 제가 그대로 복사를 해볼게요. 신규라는 버튼을 누르면, 신규라는 버튼을 누르면, 요 정도는 그냥 위에는 그냥 뜨네요. 자, 자, 사용 기간을 좀 넉넉하게 바꾸고요. 패스워드는 내가 원하는 패스워드를 아무거나, 네, 넣고요. 패스워드 확인 넣고 보안 서약서에 동의 누르고 요청 사유도 뭐 공문 확인 등 재택 업무 처리 혹은 근무 상황 신청 용도 뭐 그 정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해서 저장 버튼을 눌러서 요청을 드리면 저희 학교는 교감 선생님까지인데 이것도 학교마다 결제 경로가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교감 선생님 까지 올리면 이제 완결을 해주시면 제가 집에서도 이걸 열어볼 수가 있어요. 연중 좀 집에서도 열어볼 수 있게끔 해놓으면 좋더라고요. 뭐 갑자기 뭐 병가 뭐 근무 상황이 바뀌게 될 때
또 집에서 할 수 있게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저는 좀 연중 집에서도 할 수 있게끔 해놓는 편이고요. 인증서를 잘 챙겨서 가셔야 돼요. USB에 좀 옮기거나 해서 인증서를 잘 챙겨가야 집에서도 로그인이 가능하고요. 이제는 경기도교육청 나이스에서 보건교육 항목으로 좀 이렇게 가볼게요. 보건교육을 클릭을 하면 보건에 학생 건강검사, 예방접종, 건강기록부, 감염병 환자 관리가 있어요. 자, 건강기록부로 한번 가볼게요. 건강기록부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은 위에 두 개보다 건강기록부 관리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그 신체 검사 또 건강검사 받았던 거 또 그런 이제 결과들을 항목별 등록에서 다 입력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입력하는 데 쓰는 것은 항목별 등록이에요. 항목별 등록에 신체 발달은 키와 몸무게를 입력해 주는 거고 키와 몸무게와 검사 날짜를 입력을 하면 BMI나 비만도는 정상인지 비만인지 저체중인지가 자동으로 떠요. 그래서 신체 발달 1학년 일반에 비어져 있겠죠. 지금은 입력이 되어져 있지만 아마 빈 공간일 거예요. 3월이면. 그러면 여기다가 입력을 하고요. 또 입력을 해서 이제 저장을 하고요. 또 항목별 등록에서 건강검진도 결과를 검진 날짜와 어디 병원에서 받았는지 구강검진, 건강검진을 입력을 해서 저장을 누르게 됩니다. 가장 많이 입력하는 곳은 항목별 등록이다. 그거를 좀 기억하시면 돼요. 다른 반별 등록 이런 데 가서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곳에서 하지 않고요. 이렇게 항목별 등록에서 할 거고요. 1학년하고 4학년, 또 이제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은 별도 검사가 없지만 나머지 학년은 별도 검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소변 검사, 시력 검사는 전 학년이 다 하고요. 결핵 검사는 고등학생만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 검사를 한 검사 날짜랑 어디 기관에서 검사를 했는지 이 정도는 입력을 해주고요. 보통 검사 1과 검사의 그 기관은 같아요. 2023년 5월 23일 한국학교보건협회에서 모두가 다 했네요. 전체가. 그럴 경우에는 일괄로 검사일자 오늘 검사 기관 보건협회 해서 일괄 적용을 클릭을 하면 자동으로 전체가 다 입력이 돼요. 그래서 입력을 하실 때도 이렇게 일괄로 입력하면 좀 편하고요. 결석생만 이렇게 빼고 체크해서 빼고 나머지는 좀 별도 검사는 일괄 입력이 된다. 이런 부분 한번 말씀드려요.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이 항목별 등록의 검사 결과 입력이고요. 그 다음에 건강기록부 마감이라는 탭이 있어요. 이 탭을 누르면 1학년에 조회를 한번 눌러볼게요. 지금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요. 3월에 여러 선생님들이 학교 가시자마자 건강기록부 마감에서 인적사항 생성을 해주셔야 돼요. 인적사항 생성이라는 건 이 건강기록부에 그 담임 선생님과 또 우리 학교의 이름 또 반 번호가 건강기록부 맨 첫 줄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클릭을 전체 학년별로 할 수 있는데 1학년 전체 체크해서 인적사항 생성 버튼을 누르면 인적사항 생성일 3월 5일 이렇게 뜰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금 1학년 2반은 2025년 1월 1일로 되어져 있어요. 이 반만. 인적사항 생성일이 좀 다르잖아요. 요거는 왜 이렇게 되어져 있냐면 전학생이 왔나 봐요. 늦게. 그래서 마감 전에 아마 인적사항 생성을 새로 다시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학적의 변동이 있을 때 인적사항을 다시 생성해 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3월에 5일경에 저는 이제 했었는데 이렇게 전체 클릭해서 1학년, 또 2학년, 또 3학년 전체 이렇게 인적사항을 먼저 생성을 해주세요. 그리고 또 나머지는 정정대장, 건강기록부 전송관리 이런 거는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건강기록부 관리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알아야 되는 거 말씀드렸고요. 지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정도이고요. 4월에 치약 전에 예방접종 한 여부를
하는 업무가 있기는 해요. 근데 그거는 질병관리본부하고 연계가 돼야 돼서요. 자, 여기까지 보고요. 감염병 환자가 발생했어요라고 어떤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면요. 감염병 환자 등록에다가 등록을 하고요. 이제 그 등록한 거를 교육청에 제출 버튼을 눌러서 올리는 그런 페이지예요. 자, 등록은 일단 등록 버튼을 누르면 이름, 또 법정 전염병 무엇이 발생했는지, 뭐 감염증 증후군인지, 개인 진료 제일 많이 쓰는 건 개인 진료고요. 등교 중지를 했고 확진 여부는 확진이에요. 지금 통원 치료하고 있다. 라고 선택한 요 선택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요. 주요 증상은 아이들 한 명 한 명 확인하기가 너무 불가능해서 만약 인플루엔자면 뭐 고열, 뭐 발열 및 근육통 발열, 근육통 등 그냥 이렇게 전체 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애들 한 명 한 명 주요 증상이 뭐니라고 확인하기가 불가능해요. 그렇게 해서 발생 인지일 또 이름에서 저장을 눌러서 그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많은 내용들이 있는 것 같으네요. 지금 좀 연수를 하면서 보니까 좀 그런 느낌이 들고요. 사실 네,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제가 블로그에 조금 더 많은 자료들을 올려놓았어요. 지금 시간으로 다 하지 못한 부분들은요. 선생님들이요. 다 확인할 수 있게끔 영상 정보 올려드렸고요. 인증서를 받으면 문서 관리부터 하나하나 자료 집계, 일정 관리, 업무 지원, 과제 관리 다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경기도 교육청에서 만든 건데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어서 이 영상을 보시면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 다루지 못한 부분들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이것도 블로그에 주소를 올려놨어요. 교재에 있지만 그 주소를 뭐 이렇게 클릭하기 힘드시니까 집에서 EVPN이라는 이 주소를 따라가면 전국적으로 그 집에서 접속을 할 수 있는 주소예요. 이것도 제가 블로그에 올려놨어요. 클릭이 안 되시니까 집에서 접속하실 때 확인하시면 되고요. 학교에 대한 그런 공문 결제, 공람, 꿀팁 이런 모든 자료들이 책에 또 있더라고요. 교사 생활 교과서라는 게 2024년도 작년 책인데 좀 이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학교에는 1학기에 한 번, 2학기에 한 번 도서관에서 추천 도서 목록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때 추천 도서에 써서 도서관에 신청해 놓고 좀 교직 실무의 모든 것 이런 것도 좀 차료 뭐 기타 업무 처리나 나이스의 모든 것, 에듀파인의 모든 것 책으로도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다 다루지 못했던 것을 도움을 받으실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해소, 삭제 이런 거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되고요. 모르는 거 관리사에게 또 옆에 학교 선생님들한테 또 뭐 저한테도 많이 물어보셔도 되고요. 학교마다 조금씩 다 다른 차이가 있어요. 자, 이런 거는 좀 이해를 하면서 관리자마다 다르고 또 보건교사 개인마다 업무 처리 방식들이 다 달라요. 이런 것도 선생님들이 좋으신 방식을 좀 찾아가면서 하면 되고요. 복도에서 뛰면 보건실 갑니다. 아이가 포스터 그리기에서 작년에 이런 그림을 그렸는데 보건실은 정말 아이들에게 꼭 있어야 되고 필요한 곳입니다. 너무 중요한 곳이고요. 선생님들이 그 역할들을 이제 감당해 주실 거예요. 우리 작년에 저에게 무릎 다쳤는데 약을 발라주셨어요 하면서 비타민 2개 넣어서 작년에 이제 이렇게 3학년 아이가 줬는데 나는 무릎 다쳐서 약 발라준 애를 기억을 못해요. 크게 다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냥 무릎 다쳐서 약 발라준 거 하나를 기억하더라고요. 그때 보건생님 어땠는지를 기억을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좀 이렇게 눈 마주치면서 그렇게 아이들 대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다시 어, 좀 드리고요. 또 보건실 굉장히 일이 많아요. 보건실 운영하면서 보건 수업 해야 되지만 그렇지만 이게 좋으면 이게 즐거우면 보건교사로서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어렵지만 그래도 굉장히 재밌게 하고 있고요. 이제 20년 차가 됐는데요. 배운 거 실천하려고 하는 것 같다. 이런 편지를 주셨어요. 5학년 친구가 12월에 1년 동안 수업해 주셨는데 단 한 번도 지루한 적이 없었어요. 그렇게 편지를 받고 진짜 너무 행복했어요. 사실 굉장히 한 학교에 가는 것 같지만요. 실상은 만약에 선생님 학교가 800명 아이들이 있는 곳이면 1,600명의 학부모님을 만나는 거고요. 80명의 교직원도 함께 만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역할, 중요한 역할이나 많은 만남들이 선생님들한테 좀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힘든 시기도 분명히 있을 거지만 그냥 휴일보다 더 이제 좋은 근무일이 되는 그런 선물 같은 공간. 이제 학교는 하루 중에서 내가 깨어있는 시간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그 공간이 굉장히 선물 같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 행복은 소유가 아니다. 어떤 태도인지 또 어떤 관점으로 보는지에 따라 달려있다. 그런 작은 그림이 아래 있는데 이게 저한테 너무 많이 와닿았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모두가 행복한 보건 선생님으로 성장하시기를 좀 응원을 합니다. 제가 너무 이렇게 네, 말을 네, 마지막에 빨리 했는데 이상으로 업무 포털 연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부르고 주셔서 마지막으로 올려드릴게요. 음, 네, 화장실 다녀오시고 또 쉬시면 되실 것 같고요. 또 이제 채팅창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그 좀 최대한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네 별님의 보건실이라고 쳐도 돼요. 네, 미리네 별님의 보건실이라고 치면 블로그 주소가 나오고요. 채팅창에는 제가 하나 올려드리도록 할게요.